안녕하세요. 리엠파트너스 이수정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진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남학생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학원 선생님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사건을 통해서 성폭행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A군과 B군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학교 상담교사에게 진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2016년경 자신이 다니던 학원의 원장 선생님인 C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A군과 B군은 C씨가 하원하는 차량 안에서 갑자기 입을 맞추거나 또 쉬는 시간에 옥상으로 데려가서 입을 맞추었다고 하고, A군은 선생님에게 2차례에 걸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A군과 B군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진술 분석가가 이들의 진술이 일관되었다는 평가를 한 점 등을 이유로 C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성폭행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 그러니까 C씨가 A군, B군에게 직접 입을 맞추는 CCTV 영상이나 또 강간 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피해자 A군과 B군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일반인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CCTV나 녹음 파일 등 직접적인 증거를 취득하기가 힘든 성범죄 사건, 특히 시간이 오래 경과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다면 검찰의 유죄 입증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의 말만으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피해자의 진술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이 주요한 증거가 될 때는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폭행 이후에 바로 신고를 했는지, 또 성폭행 사실을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했는지, 진술 내용이 계속 바뀌지 않고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런 것들을 합리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을 했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C에 대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뒤집었습니다. 이때에도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문제가 됐습니다. 네, A군은 성폭행을 당한 날 학교를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었는데요. 당시 학교 출결 기록에는 A군이 다리 골절로 결석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실에 비춰볼 때 다리가 부러진 상태에서 남학생이 성폭행을 당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리고 학원 차량에서 아이들이 내리는 순서상 A군과 B군이 차량에 남기 어렵다는 점 등도 주요한 판단 자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와 달라진 사정이나 새로운 증거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판단이 뒤집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A군의 출결 기록은 항소심에서야 확인이 되었던 것 같고 항소심에서도 C씨가 상당히 열심히 다투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형사 판결에서 유죄를 입증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원심에서 C씨가 사건 당일에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다는 점은 A군과 B군의 진술을 무너뜨릴 만한 확실한 증거라고 보기 어려웠던 거고, 또 객관적인 증거인 A군의 출결 기록과 또 골절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는 상당히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A군과 B군의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법률적인 측면만 볼 때에는 C씨는 A군과 B군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한 C씨는 A, B군의 부모에게 원칙적으로 A군과 B군의 감독 책임자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